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너무 건의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그러면서 김건희 건강이 염려된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건강으로 먼저 치고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면 자기가 못 가기 때문에 김건희는 건강해야 되는 거야. 당신이 지금 그 카드를 쓸 때가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건강 걱정이 먼저 병원에 들어 누울까 봐 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 윤석열이 썼을까? 왜냐하면 너무 약간 어투가 윤석열 입에서 평소에 들어볼 수 없었던,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내 일신의 고통보다도 나라의 앞날이 무엇보다 걱정이 된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인가요? 본인의 일신 뭐 이런 표현을 쓰던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루하루 지내기 어려운 국민들이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걱정되고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그 연설문들은 사실상 전부 다 성훈이가 써준 것 같아. 왜냐면 대통령실 발표는 옛날 그 맛이거든. 똑같은 그 똥맛 카레 맛.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는 겁나게 고급진 무슨 이탈리안 파스타 문장으로 지금 바뀌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오리지널 원 대필인 김성훈은 아직도 김건희 옆에 붙어 있는 거고 옆에서 그러겠죠. 이제 정을 띄셔야 될 때라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냐고 라고 하면서 건희가 윤석열과 같이 엮이는 모습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늘 지적하지만 쟤네들은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털어가고 있어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들 누가 제일 마지막에 죽을 것이냐. 누가 어차피 다 죽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죽지는 않으니까 누가 갈 거냐. 한동훈이 먼저 죽었잖아요. 한동훈 죽인 사람도 김건희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죽었잖아요. 윤석열 내쫓은 사람도 김건희예요? 김성훈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끊어도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김건희라는 구심점마저 무너지면 그게 구심점이에요. 왜냐면 모든 권력의 정점의 연결고리와 맨 노하우를 쥐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건희거든요. 구심점이 아니라 구심점 아니에요? 구신. 아이고 저 구신 할 때. 아무튼 저 구신 같은 것이 어찌됐거나 모든 돈과 권력과 매스 미디어 그리고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종교계 인맥들을 다 쥐고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지 정치권의 윤석열이 애들이. 계엄 직전에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요런 언급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김건희를 이 내란과 분리시키는 그렇지. 거죠. 우리 끝까지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놀랬을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끝나야 돼. 근데 화낼 것에서 또 자폭을 하는 거지. 진짜 미련해 얘네들은. 내가 계엄을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많이 놀랬을 거야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되는데 그렇지.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락 안 받고 했다가 혼나.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평소에 위치가 어떤지 누가 위에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들은 뭔가 이렇게 반성문을 쓰면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쓰는 놈이랑 똑같이 김건희를 보고하겠다고 김건희는 이번 사태를 몰라. 아무것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서 이제서 알아서 화가 났을 거야. 모질한 내가 내 맘대로 계엄을 해서 아이고야 라고 자백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모자란 게 얘들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앞에 김건희가 몰랐단 말이야? 오빠 빨리 계엄해.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로 받아들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 그래서 화낼 것 같아. 왜 김건희가 민간이 있는데 왜 뭐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오빠 빨리 계엄해 했다는 거고 이쪽에 이상민이는 대통령이 어떡하지? 마누라한테 안 하고 계엄했는데 나 이러다 혼나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박지원은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달을 해줬다고 해도 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이었거든. 오빠 빨리 계엄해. 근데 이상민은
장관들이 있는 데서 몇 번을 얘기했다고 경찰에 와갖고 증언을 해버린 거야. 아, 잠깐만요. 몇 번을 얘기를 했다는 건 진짜 혼날 걸 너무 두려워했는 그렇지. 거야? 이 씨발 나 감옥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누라 화나면 안 되는데 이걸 걱정했다는 거야. 근데 이상민 말고는 다른 장관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상민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다? 김건희라는 거야. 김건희가 시나리오를 짜준 거야. 어? 우리 오빠가 나한테 혹시 그거 들켜갖고 혼날까봐 걱정을 그러면- 많이 했다고 얘기해줘요. 요렇게 상민이한테 시킨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하고 이상민하고 대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라고 있을 때 이상민이 그러겠지. 대통령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 화낼 듣고 거라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랬다니까요. 그렇습니다요. 100%입니다. 예. 아무튼 계엄 직전까지 건희한테 안 알려서 나 혼날 뻔했어. 요런 얘기를 윤석열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상민이 장관들한테 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주장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접견 안 할 것 같고요. 안 하늘에 가고 안 되고. 요걸 차별화할 겁니다. 왜? 왜냐면 왜냐면 김건희는 그 평상시에 윤석열 구속되기 전에도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니, 계엄은 우리 오빠가 했지 내가 했나? 내가 무슨 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말하기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 특히 정광훈이나 내란 세력들 가지고 부추기고, 지가 HID 오비들한테 전화하고,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다 증언 나오면 절대 이거 못 빠져나갈 거거든요. 저는 유학폰도 딴 거 다 있고. 필요 없고 정광훈 수사 지금 전담팀 꾸려졌으니까 정광훈 계좌만 털어도 돈에 어디서 왔는지 그거만 밝히면 되는데 그게 100% 김건희 쪽이라고 하는 200억 선이 거예요.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광훈은 이미 통장도 차압당해가지고 지가 개인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국가의 차압을 받았기 때문에 풀 수도 없다고 선거 비용 보존받은 걸 못 갚아갖고 100억에 차압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광훈은 돈이 없다는 거지. 어? 매일매일 앵벌이로 살아요. 현장에서 돈 나눠주고 그거 도로 뺏고 이걸로 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 돈 나눠준 다음에 바로 헌금통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나눠주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 부수레기를 또 뜯고 있는 겁니다. 정광은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면 200억은 현금으로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100% 현금으로 전달이 됐겠죠. 아마도 이제 전달책은 김성훈이 아니면 김충식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도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며느리 시민사회 계좌만 털어보면 돼요. 시민사회 수석 있잖아. 그 강승규 몇 유튜브. 명만 털어보면 되죠. 유튜브 관리하는 사람. 강승규는 의원이 돼버렸어.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돈 심부름 시키기 좋지. 아 진짜? 예. 아니 그 새끼 그런 거 시키려고 의원 만든 건데. 성렬이도 이렇게 빨리 이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추석 때가 설 때가 됐는데 유일하게 구치소를 찾아왔던 면회는 아니지만 입구까지 와가지고 윤석열이한테 문안 인사를 올린 현역 의원이 윤상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은 진짜로 올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을 비롯해서 이 나머지 한 40명 넘는 윤석열 지지자인 척 하던 놈들, 내란 동조범들은 전부 다 자리를 가는데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보러 가는데 윤석열 혼자 가면 뻘쭘하잖아. 그래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게 80명이라고 하는데 80명이 되나요 저게? 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18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18명밖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협위원장 20여 명 그리고 지지자들 200여 명이라고 뉴스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보내버렸는데.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벌써 갔어요?
보통 이런 단어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시는 분들한테 뭐 하는 거 자기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대부분 저런 거 할 때는 뭐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영원히 기억할 때 영원히 기억할게요라고 하는 거는 못 돌아온 건 이제 아니다. 살아생전에는 못 본다라는 그렇죠. 어떤 마음의 각오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얘네들은 시체팔이를 하러 온 거예요. 에휴. 사실상 윤석열은 이제 못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다음번 선거에 포스터에 쓸지 모르죠. 그리고 지지자들 같이 이제 제 차례상을 지내고 구치소 쪽으로 세배도 합니다. 이것도 거의 병풍에 그거 하는 거잖아.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이거 죽은 귀신들한테 보내는 저기 제사상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 성적이 차례를 있을까? 차례를 지냈다고? 차례는 조상들한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 지지자들한테 윤석열은 조상님이야? 조상님인 거예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이거 뭐 어쩌? 과연 이걸 보고 윤석열은 내심 기뻐했을지. 아니 그 기사 보면 고맙다고 전해줬다고 뭐 그랬더라고요. 야, 요즘 좋아. 저승하고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네. 나 참 신기하더라고 하여튼 참. 근데 아무리 봐도 떡국에 고기는 안 보이네요. 네. 물밥이죠. 네. 물밥 거의- 아니 뭐 거의 거의 물- 갑니까 어디? 물- 떡도 안 보여. 물방 느낌이에요. 이게 휘져서 보면 있기는 하겠지만 고기 고기 안- 껍데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고기를 안 듭니다. 넣었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서울구치소가 성묘 가는 길에 있었대요. 그래서 아유. 그구들이 뭐하러 보러 갔다고 하니까 구치소 이 주차장을 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다. 근데 얘네들이 원래 그래. 휩쓸고 간 곳은 항상 이렇게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태극기도 버리고 성조기 가잖아요. 버리고 막 그리고 이러거든요. 얘네들이 저렇게 해놓고 가도 늘 경찰이 치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걸 안 하는 거죠. 이거 다 일일이 뒤져갖고 불법 투기물로 해갖고 왜 그거 안 해? 다 물려야 됩니다, 저거. 과태료 물려요, 다. 왜 안 해요? 뭐 그 일반 하겠어. 시민들도 쓰레기 투기하면 다 뒤져가지고. 나중에 하잖아요. 구치소 측이나 아니면 시 청소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치워주고 없어지니까 이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지랄을 하는 거예요. 저게 하루에 나온 연휴 때 나온 쓰레기 물량이야. 연휴 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의 일찍들 물량이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거죠. 아, 진짜 무슨 메뚜기 때 휩쓸고 간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와 지저분함이 남는다니까. 아유, 종특이야. 자, 그래서 이제 설날 귀성객들을 만나러 가가지고 개망신 당한 건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정책위원장이라는 놈이 김상훈. 김상훈. 거기에서 요즘 마이크 성능 좋은 거 잊어버리고 다 찍고 있는데, 유튜브로. 거기에서 미친 새끼들 아니 걔가 그랬다고요. 네. 항의하는 자기 시민들한테 자기 텃밭으로 가는 지역 시민들한테 미친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게 포착이 됐고 이게 방송까지 타버렸습니다. 근데 지는 시끄러워요라고 했다던데? 응. 글자 수가 안 맞잖아, 이씨. 최소한 음절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에이. 그리고 이미 그게 입모양이랑 같이 그대로 박제가 네. 돼갖고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시끄러워요야. 시끄러워요도 사실은 예의가 없는 짓이란 말이야. 그렇지. 응? 그렇게 해도 말이 안 되지. 근데 자기네들 막 비판하고 이러니까 서울역에서 보니까 뭐 내란 빨갱이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국민의힘한테. 응. 좋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 일단 너무 웃겨. 그 여론조사, 명태균의 여론조작을 지들도 알고 있으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갔다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이러겠어요. 진짜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